가방을 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격하게 항의합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빠져나오는 박 구청장. 누군가 던진 계란 노른자가 얼굴에 튑니다. 유족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무 말이 없던 박 구청장은 경찰 도움으로 유족들에게서 벗어나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부 유족들은 차를 향해 가던 박 구청장에게 다시 달려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건강 상태를 묻자 기침을 했습니다. 정신질환 우려 호소하셨는데 업무 복귀는 바로 하십니까? 박 구청장이 차를 타고 도망치듯 떠나자 일부 유족은 도로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작년 말 구속된 박 구청장은 참사의 충격으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달고 박 구청장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무 권한도 복구됐는데 유족들은 내일부터 출근을 막아설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또 12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안전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기려 매일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시민행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박희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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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자들이 처벌을 오늘 오전 8시 서울 용산구청 앞 12구 참사 유족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러 모인 겁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러나 오전 9시가 다 돼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박 구청장. 알고 보니 이미 구청에 와 있었습니다. 몇 시쯤 출근하셨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출근은 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유족들은 구청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구청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공황장애로 숨이 막히고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출근하자 유족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소식에 숨이 막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형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형,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법 처리하라! 이후 유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동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이 떠난 뒤 구청장실에는 누군가 꽃화분을 들고 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청장한테는 왜 이름도 안 써 있어요? 내가 이름 안 썼어요. 아침하니까. 아니 아침에는 출근 못하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오늘 오전 8시 20분 이전에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으며 구정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내일부터 다시 박 구청장 출근 저지에 나서는 한편 국회 앞 농성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구 참사 직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박 구청장의 거짓 해명과 부실 대응 정황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첫 춘차를 나갔다던 저녁 8시 20분쯤 CCTV에는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밤사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6차례 긴급회의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토록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어떻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작년 12월 말 구속된 박 구청장은 구속 직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곤 다시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신문에서 박 구청장 측은 12구 참사의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며 수감 뒤 불면과 악몽, 불안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최자가 없는 당시 인파를 재난으로 볼 수 없고 구청장은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습니다. 부하 직원인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헬로윈 위험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나란히 석방을 요구하며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그날, 그 장소에서 조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실 규명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윗선 수사는 멀어져 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 생존자들을 향한 가혹한 2차 가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200일, 김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물 같던 동생이자 딸 강민지님을 기억하며 절합니다. 27배.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고 그때마다 유족들이 큰 절을 합니다. 참사 200일을 맞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행사.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단 하나,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는 겁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시간만 어느덧 200일이 흐르고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찰 담당자들은 전부 다 눈과 귀를 다 닫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예요. 유족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실버스에 올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화답 대신 유족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익명의 온라인 댓글들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나 정치인들까지 막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모욕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공격. 도대체 우리가 왜 자녀를 잃고 이렇게 힘들게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2차 가해의 화살은 남은 생존자의 의지마저 꺾었습니다. 16살의 어린아이는 43일간 홀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미약하나마 진상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 당시 당직 공무원은 참사 당일 저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주변 시위 전단지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헬로윈 인파 민원을 받아 현장에 나가려 했지만 이 지시를 수행하느라 못 나갔다는 겁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째 기소 여부도 못 정한 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 그래서 제대로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유족들은 벌써 200일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 유가족의 아픔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